네, 안녕하십니까. 아라캐스트 윤성민입니다. 오늘 제가 메디컬 빌딩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사실 저희 아라에도 이제 메디컬 빌딩을 만들려는 이제 건물주나 시행사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고요. 또 원장님들은 메디컬 빌딩에 들어가고 싶어서 또 입지 쪽으로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. 그런데 제가 항상 메디컬 빌딩을 하시는 이제 만들려는 분들이 있을 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.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해요. 일단 예전에는 이제 메디컬 빌딩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지역의 역세권에 건물 짓고 병원을 일부 집어넣으면은 이제 메디컬 빌딩이라고 했고, 사실 병원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원장님들도 거기 들어가면 훨씬 좋죠. 서로 시너지도 나고,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지를 선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아직까지도 많은 원장님들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메디컬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도 있어요. 왜냐면 처음에 메디컬 빌딩이 이제 별로 없을 때는요, 메디컬 빌딩 자체가 어떻게 돼요? 차별화가 되잖아요. 이 지역 건물에. 뭐 다들 뭐 학원이랑 막 섞여 있고 막 이것저것 근데 상가 건물인데 여기만 병원 건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럼 그 자체가 차별화가 됩니다. 따라서 소비자들이 병원 갈 때 그 건물, 그 빌딩을 더 가게 돼 있죠. 그런데 지금은 메디컬 빌딩이 역세권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. 빌딩이 많을 때는 메디컬 빌딩을 딸랑 져놨다. 그게 차별화가 될까요? 전혀 차별화가 안 되죠. 벌써 자리 잡고 있는 메디컬 빌딩들도 있고 그 자체 차별화가 전혀 없습니다. 따라서 이럴 때는 메디컬 빌딩 자체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해요. 그래서 제가 매번 이제 좀 더 다른 메디컬 빌딩을 줘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, 아직까지 그냥 큰 전략 없이 과거 방식으로 메디컬 빌딩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장점을 살리면서 이제 메디컬 빌딩으로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어요. 일단 어떤 게 있을까요? 메디컬 빌딩이니까 적어도 1층에서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뭐 발렛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1층에서 우리가 안내 가이드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전체 직원들이, 거기 병원 직원들이 쭉 근무하는데 좀 더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공동 공간을 확보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리고 공동 마케팅의 가치를 줄 수 있는 어떤 마케팅적, 브랜드적 관점도 있을 거고요.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는 뭔가 플러스가 돼서, 이 건물 갔더니 뭔가 다르다, 이제 다른 메디컬 빌딩과 다르다, 이게 이제 나와야지 결국은 이 메디컬 빌딩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. 원장님들이 사실 메디컬 빌딩 들어가려면 다 좋은 역세권의 신축 건물은 다 가격이 당연히 비쌉니다. 비싼 비용을 내고 혹시 안 되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. 결국은 서로 잘 되게 시너지를 내서 좋은 방향으로 시너지가 내서 서로 잘 되면 좋잖아요. 따라서 또 메디컬에 들어가는 원장님들의 어떤 그 마인드라든지 어떤 그 역량도 서로 이왕이면은 마인드가 좋은 원장님들이 들어와서 서로 시너지가 나면 좋잖아요. 정말 이상한 마인드에 제가 최근에 한 원장님 메디컬 빌딩 들어갔는데, 가장 반대를 개설하는데 가장 반대하는 게 이제 뭐 다른 층에 있는 원장님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그 길 들어가는 걸 포기했는데, 이처럼 들어가는 원장님들이 서로 시너지가 안 나고 정말 이상한 원장님 들어가면 서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. 따라서 이왕이면은 메디컬 빌딩 기획 단계부터 해서 정말 좀 더 괜찮은 원장님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면은 전체가 서로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그런 어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처음부터 잘 부여해서 메디컬 빌딩 자체 이제 차별화가 있어야지만 성공하는 전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메디컬 빌딩을 기획하시는 이제 우리 뭐 시행이나 건물주분들이 있다면은 단순하게 그냥 메디컬 빌딩만 지어놓으면 이제 성공하겠지, 이제 그런 사고에서 좀 더 한 발 더 나가실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이 메디컬 빌딩 들어갈 때 걱정되는 부분, 이제 경쟁 상대들이 주위에 메디컬 빌딩이 있어요. 따라서 이 비용을 내고 정말 내가 입지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하세요.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원장님들이 좀 더 쉽게 그 메디컬 빌딩을 선택할 거고요. 그러면은 당연히 이 메디컬 빌딩에 서로 시너지를 내서 서로 잘 되는데 되게 큰 시너지가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이제 메디컬 빌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. 제가 이런 전략을 발표한 게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. 메디드림 프로젝트라고. 그때 당시에는 너무 빨랐던 것 같은데,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2025년 이 시점에는 이제 이러한 전략이 없는 메디컬 빌딩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또 여기저기 메디컬 빌딩들이 연락을 많이 해주는데, 사실 못 채우고 고객이 없어서 지금 못 채우고 있는 메디컬 빌딩들도 많이 있습니다. 뭐 그런 메디컬 빌딩들 뭐 시행사나 이런 데들이 단순하게 원장님들 뭐 지원을 해주면 들어오냐 저희한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원장님들이 뭐 돈이 없어서 개원 못하는 원장님들은 없어요. 대부분 원장님들이 정말 내가 여기 들어갈 때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거든요. 따라서 오히려 그런 방향에 대한 답을 제안해 줄 수 있고, 그렇게 들어오는 원장님들이
또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어떠한 단순히 막 분양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원장님들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어떠한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준다면은 그게 바로 이제 미래형 메디컬 빌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